네, 이번 시간 10강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예습한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 원가 7,500만 원. 지금 현재 건물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건물은 1차적으로 일단 개념 과목 되고, 취득세 얘는 뭐로 처리할까요? 오, 맞습니다. 건물에 포함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기타 매입 재비용 얘네들은요? 얘네들도 포함하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 이름은 건물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건물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색깔 좀 바꿀게요. 금액은 얼마? 다 포함한 거죠. 7,500만 원 포함시키고 200만 원 포함시키고 30만 원 포함시키고, 얘는 이런 암산이 된단 말입니까? 7,730만 원. 그 다음 보통 예금 나왔죠? 보통 예금은 아웃 시키면 되겠네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 공진상사에서 어떤 형으로? 업무형이 여기 키워드가 되고, 얘가 유형자산인 복사기, 계정 과목 이름은 비품 사용할 목적으로, 얘가 더 키워드다. 업무형이라는 말보다는 사용할이 더 키워드다. 맞죠? 비용이 아니라 얘가 비품.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고,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굿. 미지급금 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부드러운 분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첫날 때랑 훨씬 많이 다르네요. 자, 다음 문제. 대한모터스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의 계정 과목 이름은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좀 어려운 듯 공채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현금은 일단 나왔네요. 두 번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채의 현재 가치는 38만 원이고 무엇으로 분류한다? 좋아. 그러면 일단 차량 운반구가 들어왔죠? 차면에 차량 운반구 적을게요. 차량 운반구의 가액은 현재 얼마일까요? 지금 차량 운반구가 포인트가 아니네요. 단기매매증권이 포인트네요. 그래서 얘를 단기매매증권 먼저 적을게요. 단기매매증권이 얼마죠? 38만 원이고 현금은요? 현금은 60만 원이죠. 지금 차 대변에 불균형이 발생된 것이 보여집니다. 이때 차변에 들어가는 요 22만 원의 계산 과목 정체는 그렇습니다. 차량 운반고로 합니다. 얘는 차 살 때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으로 봅니다. 별표.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에 문제가 출몰이 되는데, 최근에 전산회계 1급에도 나온 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 문제. 업무용 컴퓨터는 사용할 목적이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요? 비품. 계약금으로 지급. 오케이. 선땡금으로 일단 표시할게요. 선땡금인데 얘는 선급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감한 잔액은 당전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이거? 정확합니다. 절대 지급어음 쓰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 거 써야 됩니다. 이유는 재고 자산이 아니므로.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비품의 위치는 왼쪽.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지급금도 오른쪽 가고 선급금도 오른쪽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선급금 뒤에 뭐 걸어줄까요? 얘도 거를 걸어줘야 되겠죠? 거는 둘 다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사업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차입금의 이자 비용 아예 이자 비용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답은 이자 비용이 안 나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답이 나오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에 나갔다라고 하죠. 나갔는데 무엇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본화하기로 했다. 자본화의 의미는 자산 처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자 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자산 처리는요.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입금 자본화 원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입금 자본화 원리가 뭐냐면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건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차후 완성품인 건물이 되겠죠. 이때는 맞죠? 사옥 신축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차후에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건물이 될 예정입니다. 정답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자 비용이 아니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은 3억으로 모두 자산 처리하였고 차입금 등의 이자 비용들도 뭐했다? 이 말은 건설 중인 자산을 차변에 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에 있다가 금이 무엇이 되었다? 완공이 되었다. 이럴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을 오른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건설 중인 자산이 아웃되고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아웃되었으니까 이때 왼쪽에 이제 뭐라고 적냐면 건물이라고 합니다. 완공된 놈을 집어넣어주는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자 비용이 건물이 된 형식이 되는 거죠. 맞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자, 지금 현재 문제도 수수료가 포인트가 아니라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즉 매입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왼쪽에 들어오는 의 계정 과목 이름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특허권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에 현금이 아웃되었고요. 이때 왼쪽에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은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 그때 뭘로 끝났죠? 권으로 끝나는 애들의 특징이 권으로 끝나는 특징이 무형자산입니다. 미리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땡땡 권으로 끝나는 것이 무형자산인데 예외. 개발비는 예외입니다. 개발비는 비로 끝났지만 얘는 자산이에요. 얘도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잘 나오겠죠?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개발비는 비로 끝났지만 무형자산입니다. 얘가 뭔지는 본 수업 시간에 제가 진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오케이 출금으로 잡아주면 되고 자산만의 거래니까 교환 처리하면 되겠죠. 구매하고 보관 중의 원재료를 제조 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즉 원재료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였다? 수선을 위해 사용했다. 지금 현재 앞서서 학습했던 내용이 뭐냐면 상품은 무엇을 위해서 설정된 계정 과목이냐면 상품 매출 원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에요. 즉 상품의 짝꿍은 상품 매출 원가가 짝꿍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얘를 적요 8 아예 여기까지 프로그램까지 생각하면 적요 8
타 계정이라는 놈으로 바꿨죠. 얘 뒤를 달아주었고 얘를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 1점의 모양을 1점을 감점 1점을 당한다고 했죠. 상품 매출 원가가 오지 않고 딴 계정 과목이 온다면 저격할 타 계정 대체라고 걸어 주어야 프로그램에서 바로 인식하죠. 마찬가지로 원재료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냐면 얘는 차후에 제공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예요. 즉 원재료는 제공품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이야기하면 재료비가 돼야 됩니다. 재료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갑니다. 저격 8이라고 겁니다. 지금 현재 원재료가 재료비가 된 것이 아니라 수선비가 된 겁니다. 수선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어디의 수선비죠? 공장이 수선비죠. 요거 좀 수정할게요. 제공품 쓰지 마시고 재료비가 맞습니다. 재료비. 왜냐하면 제공품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제공품이 되는 거고 원재료는 자산이고 재료비는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재료비가 돼야 되는데 제공품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네요. 재료비가 돼야 되는데 수선비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여기 수선비 재라고 써야 됩니다. 재는 제조원가라는 글자의 한 글자 재를 딴 거고요. 수선비고 여기에 나가는 놈은 원재료입니다. 자, 원재료하고 가로 열고 저교 8 타계정 대체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숫자 8 딱 입력하면 끝이에요. 숫자 8 입력하면 저절로 타계정 대체가 되는 거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수선비 재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는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당사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본적 지출 한번 했던 거죠. 자본적 지출은 뭐 처리하여라? 자로 시작하니까 자산 처리하시오. 자산 처리하시오. 이 말입니다. 자산 처리. 자산 처리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답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답은 건물이 가장 잘 나옵니다. 건물은 유형 자산이죠. 자,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의 의미. 자, 수익적 지출의 의미는 뭐 처리하여라? 비용 처리하여라. 반대말이죠. 수익과 비용은 반대말인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여라. 100%는 아닌데 가장 잘 나오는 정답은 수선비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약간 보니까 모양이 자, 억지로 낀가 맞추기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예. 못 들은 것으로 하시고. 자,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자본적 지출, 이 500만 원은 건물입니다. 왜? 건물에 대한 거잖아요. 건물에 난방장치를 한 거죠. 건물에 난방장치를 하였고, 창문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창문 수리비니까 수선비지. 어디에 수선이죠? 영업용 건물이죠. 영업용 건물은 재가 아니라 판입니다. 굳이 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레벨을 이제 회계 1급으로 끌어올리시려면 판, 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좋았어. 보통 예금의 위치부터 파악 한번 해볼게요. 보통 예금의 위치는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통 예금이 나갔고, 그러면 왼쪽에 수선비하고 건물이 왼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지금 요거는 이제 대체고
비용 발생과 자산의 증가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헌납 거래가 됩니다. 영업부서에서 단기분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예고,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예다.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끊어가는 게 아니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 붕괴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설정 세 가지. 첫 번째, 대손에 대한 설정은 대손 상각 B입니다. B. 그 다음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외가 올 수도 있고 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외, 대손 충당금 밭,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대손 상각비는 835번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감가상각, 그렇죠. B입니다. B. 설정은 차변에 비용이 와야 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뜻은 하나인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 수도 있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 끝입니다. 그냥 번호가 달라요. 이 번호랑 이 번호랑 이 번호가 달라요. 세 번째, 여로 끝나는 퇴직 급여입니다. 여로 끝나는 비용이고 대변에는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일명 얘를 퇴충이라고 합니다. 이 설정 붕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설정 붕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먼저 쓰고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쓰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쓰고 모자라면 퇴직급여를 쓰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미리 비용 처리한 애들이에요. 결론은 내가 마일리지가 있으면 마일리지를 먼저 쓰고 모자라면 현금 쓰잖아요. 그 마일리지는 뭐냐면 미리 비용 처리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는 미리 비용 처리하고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의 모양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부분입니다.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 지금 설정 문제예요.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고 40만원이니까 합해서 그냥 50만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판 하나밖에 없고요. 만약에 공장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감가상각비 판, 감가상각비 제 이렇게 나누어요. 그 이유는 800번대와 500번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설정 붕괴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현재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차가 되고 또 하나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띄워야 돼요. 자,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지금 설정 붕괴만 여기에 감가상각 B 오른쪽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계정이 뭐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발효정자로 그려서 접근할 때 대손 충당금은 여기 위치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위치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얘 두 개는 무엇이라는 뜻이죠?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설정 분기 우리 세 가지잖아요. 맞죠? 대손 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태어나는 마이너스 자산, 평가상 항목, 차감적 계정 항목 이렇게 표현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그냥 오리지널 부채입니다. 근데 얘 글자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얘는 부채예요. 그래서 시험에 객관식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얘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되는 확률이 80%예요. 어떻게 80%라는 거 알아요? 제가 세워봤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만 이제 모아서 세어보니까 10문제 중에 8문제 답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과 얘네들이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진짜 부채인 거고 나머지는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그래서 객관식의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 2번이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고 3번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나오고 4번이 뜻도 보도 못한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자산의 마이너스 자산의 감소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겠죠?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지금 현재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할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메모장을 잠깐 띄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본 적 있죠? 여기에 10만원이 되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지금처럼.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뭐라고 나올까요? 얘가 A이고 얘가 B라고 하면 얘는 A 빼기 B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90만원이 되는 거죠. 아, sorry. 100만원으로 생각할게요. 아,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힘들었구나. sorry. 10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얼마죠? 90만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처음에 차량 운반구가 100만원이었다가 100만원 얘를 감가상각 누계 안 쓰고 여기에 그냥 차량 운반구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쓰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로 쓴 거죠. 그러면 얘가 그냥 90만원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얘를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동일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위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적어도 90만 원이고요. 지금 직접 차량 운반구를 아웃시켜도 90만 원 동일하잖아요. 밑에처럼 해도 되잖아요.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방식을 어떤 식이냐면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간접법은 직접법의 단점은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가액은 90만 원이라는 걸 이해했는데 얼마에 사왔는지를 모르게 되고 간접법을 쓰면 취득가액이 얼마고 지금 얼마 남았다는 형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통상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고요.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써요. 직접법의 특징은 대변에 직접 자산이 나가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고 간접법의 특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11번 문제가 직접법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이니까 단기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감가상각비 쓰고 120만 원하고 180만 원 합한 금액이 얼마죠? 여기 뭐 하나 좀 들어갑니다. 금액이 얼마죠? 300 쓰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의 모양이 아니라 직접 실용신앙권 쓰시면 되는 거죠. 끝에 뭘로 끝났죠? 건으로 끝났습니다.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그대로 아웃시키는 거. 이 방식이 직접법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 써도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감가상각비 써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름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걔 이름이 뭐냐면 무형자산상각비입니다. 걔 이름이 무형자산상각비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맞죠? 비용 발생이고 얘는 직접 차감한 자산의 감소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12번 문제.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인데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 이 뭐라고 하죠? 이거? 오케이. 어렵습니다. 취득가 2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의 의미는 얼마짜리라는 거죠? 네? 가치가 얼마짜리죠, 얘가? 가치는 2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죠. 여기가 이제 200만 원짜리였다면, 200만 원짜리였다면 가치가 쭉 떨어진 거죠. 가치가 떨어졌죠.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냐면, 180만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현재 가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얼마라는 뜻이죠? 장부상 가치는 이제 20만 원인데,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이 발생되겠죠? 얘가 지금 발생될 건데, 접근 방식을 한번 볼게요. 상단 코너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한 대가 제 컴퓨터를 이제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비품이라고 쓸게요. 비품이 있는데 이 비품의 가액이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는 거죠? 180이니까 얘의 장부가액은 20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얘를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팔려면 얘 날려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장부상 지워야지. 얘도 날려야지. 맞죠? 그렇게 해야 비품이 0이 되고 갑류가 0이 되어서 얘의 장부는 0이 되는 거죠. 제 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색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녹색 작업을. 이 녹색 작업을 하려면 비품을 날리려면 비품이 어디로 가면 되죠? 오케이. 오른쪽에 비품을 쓰면 되죠. 얼마라고 쓸까요? 그렇죠. 200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서 20 쓰면 틀린 겁니다. 20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이 아니라 180이 남아요. 200에서 20만 아웃시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오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오답이에요. 비품이 20만 날리면 비품을 20으로 아웃시켰어요. 20만 원짜리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 180이 되고 갑류도 얼마가 된다고요? 180이 되니까 장부가액은 0이 되는데 이상하게 장부에 남아있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갈게요. 비품 200 날렸어요. 이제 얘 날렸어요. 얘 날렸어요. 맞죠? 얘 날릴게요. 얘 감가상각 누계액 날릴게요. 얘 날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 B라고 하고 여기에 얼마? 180 해야 되죠.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보면 여기는 180이고 여기는 200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현재 200과 180이니까 한쪽에 남은 놈이 결론적으로 얼마라는 뜻이죠? 20이 오른쪽에 남게 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거죠. 맞지요? 오른쪽 20이 남았고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월말에 받기로 했다. 뭐라고 할까요? 받기로 하였다. 미수금 위치는 차변에 자산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미수금 쓸게요. 얼마를 받기로 했죠? 30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차변의 합계는 얼마죠?
굿. 그러면 대변할게도 21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0만 원이 얘가 들어오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 오른쪽 맞네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1, 2급 통틀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계가 이 분계입니다. 논리적 접근을 계속 가지면서 접근하시기 바래요. 이 분계 결코 쉬운 분계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워해요. 가장 어려운 분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분계만 골라서 풀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오답 노트 또는 뭐 중요한 노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관하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감가상각 누계액비. 응? 그렇죠. 자산이죠. 우리 울산 사람은 자산? 이렇게 하면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산. 이렇게 하면 안다 뜻이고. 자산? 네, 잘 모른다는 뜻이죠. 제가 딱 인지했습니다. 자산의 왼쪽이니까 증가. 미수금은 자산의 증가. 비품은 자산의 감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 발생. 여기는 대체거래. 여기는 혼합거래. 잘합니다. 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부영상사의 업무용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고 똑같네요. 여기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반구가 얼마 적혀 있다는 거죠? 1200이 적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적혀 있다는 뜻이죠? 400이 적혀 있고 뿅뿅뿅 해서 여기의 장부가액은 제가 지금 장부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장부가액 BV라고 표시 많이 합니다. book value 얘 얼마죠? 오케이 800짜리를 얼마에 처분했죠? 이익 손실 유, 형, 자, 산, 처, 분, 그 다음 그렇습니다. 얼마의 손실이 나와야 정답이 맞죠? 3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지금 얘 1번으로 없앨 거예요. 제가 이해가시죠? 2번 얘를 없애면서 장부상 800을 만들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없어져야 되죠? 얼마라 적을까요? 오케이, 1200. 여기에 있는 500이라고 해서 500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엔 취득가액으로 내보내주고 동시에 여기에는 감가상각 누계 끝에 차라고 한번 적어줄게요. 적어주면 조금 더 편하니까 적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400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고 왼쪽 오른쪽 비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1200이고 왼쪽에 400이니까 오른쪽에 800이 남죠. 네, 그것이 바로 이 800입니다. 장부가의 800을 여기에 400과 여기에 1200으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에 800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돈입니다. 자, 세 번째 돈. 동점 발행. 자, 동점은 똑같은 회사의 발행 당좌수표 누가 발행했는데요? 부영상사가 발행했네요.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뭘로 보나? 여기 현금으로 쓸게요. 현금 얼마? 그렇죠. 여기 500이죠. 속을 뻔했습니다. 자, 500. 자, 500 잡고 이제 차대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합계는 1200만 원. 대변의 합계는 1200만 원. 그러면 차변의 합계도 12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현재 왼쪽에 900밖에 없으니까 여기 300이 지금 비어있죠. 300은 왼쪽이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무엇을? 유형자산을 뭐 했는데? 처분했는데 생긴 손실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타협하고 들어가세요. 그래, 어려워. 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개정 과목은 여기에 차라는 글자는 없어요. 제가 모양상 차를 한 거예요. 실제적인 개정 과목은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취득했고, 그 대금을 당좌 수표를 누가 발행했지? 내가 발행했으니까 얘 개정 과목 이름은 오케이. 당좌 예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뭘로 처리할까요? 포함. 토지로 처리할게요. 취득세는 뭘로 처리할까요? 포함. 토지로 처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당좌 예금과 현금은 이쪽으로 간다. 맞죠? 이쪽으로 가고 토지 5천과 50만 원과 60만 원 합해서 전부 다 뭐로 건다? 토지로 걸면 되겠네요. 토지 가액은 5,110만 원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여기까지는 뭐 없네요. 아무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고 취득세를 뭘로 처리할까요? 토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취득세를 토지로 처리하고 신한카드로 납부했다. 계정 과목은 오케이 미지급금 거라고 쓰고 토지의 위치는 왼쪽. 취득세의 위치는 왼쪽. 미지급금의 위치는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합계. 자, 여기까지의 300만 원의 계정 과목은? 여기는 건물에 대한 거네요. 건물이 맞죠? 건물이고 화재 보험료는 뭘로 처리할까요? 보험료 처리합니다. 지금 취득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취득가에 넣는 게 맞는데 화재 보험은 취득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개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으로 했다. 지금 현재 보험료는 전에 무엇으로 처리한다?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료 뭐라고 해야 된다? 얘는 이제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건물은 왼쪽에 들어왔고 보험료도 왼쪽으로 들어오고 보통예금은 오른쪽에서 나가면 되겠네요. 맞지요? 네. 혼합이죠? 혼합 처리하시면 됩니다. 17번 문제. 판매부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네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뒤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건물의 어떤 지출? 자본적 지출은 무엇으로 처리하여라? 자산 처리하여라.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뭘로 처리하죠? 건물로 할게요. 됐죠? 자, 건물 3천만 원이고 외벽 방수 공사비는 밑에 외벽 방수 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은 무엇으로 처리하여라? 비용으로 처리하여라 라고 하면 뭐로 할까요? 굿. 수선비. 자, 판이에요, 제예요? 판입니다. 왜 판이죠? 정답입니다. 판매 부서 건물이니까. 얘가 공장 건물이라면 수선비 제.
판매 부서 건물이니까 수선비 한 위치 오른쪽에는 보통 예금이네요. 맞죠?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왼쪽, 수선비의 위치도 왼쪽, 보통 예금 위치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되십니까? 네. 다 확인하겠습니다. 혼합 거래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영구동 신축을 위해서 미래은행에 빌린 대출금에 대한 9월분의 이자 비용 잠시 이자 비용이 그냥 이자 비용이 답이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네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본화하기로 한다. 답은 뭐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 135만 원, 건설 중인 자산 13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위치 파악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의 위치는 오른쪽.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의 위치는 왼쪽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오면 되겠죠. 19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00만 원의 10년 만기 무이자 국공채를 액면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글자는 딱 하나예요. 현금 얼마? 100만 원. 요것이 끝이에요. 맞죠? 지금 현재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 100만 원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해다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 이름은 뭐죠? 그러면 오케이. 만기 보유 증권인데 얘의 시가는 얼마라는 거죠? 뭐 그런 말이 없다 맞죠? 이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냥 만기 보유 증권 자체가 100만 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위치 파악이 있습니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그냥 오른쪽에 걸어주고 100만 원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현금 거래니까 출금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20번.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 100만 원에 10년 만기 무이자 국공채를 액면 금액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현금으로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샀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맞죠? 현금 100만 원 주고 샀다. 당 회사는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답은 만기 보유 증권인데 자, 만기 보유 증권인데 뒤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취득 1현재 만기 보유 증권의 공정가치는 얼마다? 아예 60만 원이네. 현금 얼마 나가는데요? 100만 원. 그럼 차이는 뭘까요? 40만 원은 뭘까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차이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한다. 이 난이도는 전산세무 2급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아웃.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기보유증권은 왼쪽으로 들어오고 차량 운반구도 왼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죠. 맞아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40, 만기보유증권 60, 현금 100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만의 거래니까 교라고 하시면 되겠죠. 21번. 한국 상사는 기존 건물이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는 회계가 아니고 건물 취득 시 좋았어. 여기 한번 적어볼게. 취득 시 취득가액은 얼마나? 이 계정 과목 뭐죠? 건물 취득세는 건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건물로 지급하였다. 건물 구입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지출은 전액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전부 다 건물이고 보통예금은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분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쉽다라는 말도 되고요. 쉬워졌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한 게 조금 편안해졌어요. 어. 근데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 가르칠 때는 저도 가르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인상을 너무 쓰고 있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학습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가면 갈수록 수업이 쉬워집니다. 22번 제품 포장용 기계 좋았어. 여기 한번 적을게요. 기계를 여기 기계장치라고 쓰겠습니다. 기계장치는 현재 얼마짜리죠? 3천만 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죠? 얼마짜리란 말이죠? 300짜리를 얼마에 처분했어요? 예? 처분가액이 0이죠. 오히려 25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갔죠. 맞죠? 얘는 아무 붕괴 처리하지 않습니다. 현금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네, 장보상 이 두 개 없애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노리는 수가 뭐냐면요. 첫 번째, 기계장치를 아웃시킨다. 이게 첫 번째 제 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갑누를 아웃시킨다. 물론 기계장치는 오른쪽으로 아웃되고 갑누는 왼쪽으로 아웃되죠. 맞지요? 세 번째가 제 관건인데 세 번째가 돈이에요. 세 번째는 돈만 적으면 돼요. 돈만. 지금 현재 부대 비용을 어떤 수수료 비용이냐, 어떤 다른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쓰면 돼요. 돈만 쓰고 나서 네 번째는 이익인가? 이익이면 오른쪽. 손실인가? 손실이면 왼쪽을 적으면 되는데 얘는 100% 손실이겠죠? 받은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간 돈만 생기죠.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기장치 아웃 시킬게요. 자, 기기장치 얘를 아웃 시키겠습니다. 어디로 간다? 오른쪽에 기계장치 아웃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아웃되고 자 왼쪽에 들어오는 친구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에 가로 열고 기라고 하면 이해하셨죠? 기계라고 하고 여기는 2,700만 원. 돈은 통상적으로 왼쪽에 돈이 들어왔는데 얘는 오히려 돈이 나갔어요. 오른쪽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 얼마 쓸까요? 25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현금 25만 원을 수수료 비용이나 어떠한 계정 과목을 쓰지 않았죠. 차변과 대변이 동일한다는 전제하에 대변의 합은 얼마냐면 3,025만 원이 되니까 왼쪽의 값도 여기 값도 3,025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2,700만 원이니까 325만 원이 될 건데 맞지요? 여기는 왼쪽이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무엇을? 유형 자산을 뭐 했는데? 처분했는데 생긴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확인이 되죠. 현금이 단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산과 비용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혼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계상이라는 말은 그 다음 상, 이런 글자인데요. 계상은 1, 설정하여라. 이런 말도 되고요. 2, 설정의 반대말이 뭐냐면 취소하여라 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상계 처리해서 취소하여라. 이런 말도 계상이라는 말. 계자가 계산할 계자의 위상자예요. 계산해라 라는 뜻이야. 그냥 본 뜻은 그냥 계산해라는 말이고 우리는 해야 되는 액션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얘를 뭐라고 했죠? 제가 금방 설정. 얘를 취소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취소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연이라는 말이나 취소라는 말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계에서는 오히려 이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얘는 어디 쪽이냐면 설정하여라라는 말입니다. 자, 설정 공개 한 번 더 해볼게요.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는 감가상각비, 차변에 뭐라고 쓰면 된다? 감가상각비,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영업용 차량이고 하나는 공장 차량이에요. 맞죠? 여기는 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판 330만 원이라고 쓰시고, 여기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 뭐라고 쓴다? 제라고 쓰고 450만 원이라고 써요. 차량 운반구는 그냥 감가상각 누계에 뒤에 차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는 하나예요. 단지 자산에 묶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에 차. 하나는 기네요. Sorry. 감가상각 누계에 하나는 기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래도 구분해야 되겠네요. 자산이 다르니까. 여기는 330만 원. 여기는 450만 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 뿅. 자,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은 뭐죠? 자산의 감소. 아시겠죠? 자산의 감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비용 발생만이 모였으니까 손익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 문제.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정기말 삼각부 미삼각 잔액. 자, 미삼각 잔액의 다른 말이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을 700을 했다라고 가장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제 말을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700만 원어치의 감가상각이 되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구에게는 얼마일까요? 700만 원이 정답이죠.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죠.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 맞죠? 그 다음 장부가액은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미상각 잔액은 얼마인가요? 글자 그대로 이해해 보세요. 정답 300만 원이죠. 아직 미상각이잖아요. 여기는 상각이잖아요. 이해갑니까? 결론 얘하고 얘가 똑같은 말이에요.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과 장부가액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지금 미상각 잔액은 장부가액이요. 300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장부가액이 300을 어떻게 계산하셨죠? 취득가액에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 미상각 잔액 이꼴은 취득가액 마이너스 감누라고 나와요. 이렇게 외우면 오래 안 가요. 그림으로 외우세요. 취득가액에서 이만큼 낮춰서 이만큼이 장부가액, 이만큼이 미상각 잔액. 이해하시죠? 그림으로 외우세요. 산식으로 시험에는 나와요. 산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한 우리는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할 줄 아시니까 어렵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세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외워요. 정기말 삼각부 미상각 잔액이 2,400만 원입니다. 2017년 1월에 구입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이게 뭐야 이거 대체 이거. 내용 연수라는 말은 5년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5년간 쓸 수가 있다는 말이고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그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취득가액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취득가액을 지금 못 구했는데 얘를 몇 년 동안 쪼갠다고요? 5년 동안 지금 쪼개는 겁니다.
정해법이라고 하는데 5년간 쪼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쪼갤 건데 지금 내용은 전기 말에 2017년 1월에 구입했잖아요. 2017년에 구입을 했고 지금은 이때 감가상각 한번 하는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 12월 31일에 한번 감가상각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이때 감가상각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요때 감가상각 한번 할 거예요. 이만큼 감가상각 할 거예요. 이만큼 감가상각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답은 알겠어요. 무형 고정삼각비, 무형 자산삼각비 쓰고 대변에는 무형 자산은 직접법 쓴다고 했으니까 소프트웨어 바로 날리면 되겠죠. 금액이 어렵네요. 금액이. 지금 직접법을 썼어요. 무형 자산 삼각비랑 대변의 소프트웨어 이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미상각 잔액 여기 금액이 몇 년이라는 거죠? 얼마라는 거죠? 네, 답을 말해버렸다. 여기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2,400이라는 뜻이잖아요. 미상각 잔액은 요까지 감가상각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은 2,400이 여기잖아요. 그럼 요 금액은 얼마일까요? 요 금액은? 그러면 내가 지금 막 힌트를 줘버렸어, 금방. 정답. 600이 정답이 되죠. 정답 얘가 600이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2,400을 5로 나눕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금방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미상각 잔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눴어요. 남은 내용 연수가 몇 년인데요? 4년. 그림상 4년이잖아요. 1, 2, 3, 4년 남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방 수학자 산식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2,400만 원을 나누기 뭐 했다? 다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냐면 600이 나와서 600을 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의 폭탄을 던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한번 먼저 맞아보세요. 정답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답이 처리가 됩니다.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몇 장이야? 10강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